되죠? 남이 길게 하지 못했어도 한 20년.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학의 근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의학은 무엇이냐 하면요, 한의학은 중의학이 동양학의 원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의학이.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희하고 나하고 우리하고는 체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체질에 따른 처방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체질에 따른 처방 방법이 원전이 동의보감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동의보감은 어떤 민간요법을 다 집대성한 거지 학문의 바탕은 아닙니다. 이 학문의 바탕이 모두 다 황제내경에서 나온 건데 이 황제내경을 지은 사람도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중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지만 동이족으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생사와 만배의 근원은 오장육부에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오장육부는 간장과 담낭. 자, 일어나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른발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30도. 예. 그 다음에 뒷발은 왼발이잖아. 왼발은 뒤꿈치만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어야 노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먹은 눈높이. 시선은 요 주먹과 주먹 사이인데 주먹 사이는 마치 주먹에 하나 들어갈 정도. 자, 이렇게 똑바로 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10분 있는 겁니다. 이거 10분 좀 맞춰주세요. 그럼 해킹이 들어올 때 해킹 방어막은 이 말단에 있는 서브 컴퓨터는 해킹 방어막이 약해요. 근데 이 메일 컴퓨터의 이 방어막은 두껍고 철저하겠죠. 그래서 인체도 이제 고도한 바이오 컴퓨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손끝에는 냉기가 병균이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방어막이 얇고요. 이 뇌는 이게 아직 고단위 컴퓨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이 두개골이 두껍게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열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어막처럼 뇌로 들어갈 때 열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식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갑상선이에요. 근데 갑상선은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자율신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열이 올라가면 내려가게끔 하는 기능.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오래 들어가잖아요. 몸에서 찬 기운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찬데 오래 있으면 더운 기운이 나오듯이 이렇게 열이 올랐다 내려갔다가 하는 것을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이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난 일도 있어도 참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좀 억제하고 괴로운 거 생각, 괴로워도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감정 조절이나 열을 조절하는 게 모두 다 자율신경에서 하는 건데 그 가장 중추적인 게 이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갑상선이 한두 개 떼어내도 될 만큼 24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율신경 전체 몸이 조절하는 그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 갑상선이 먼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은 그냥 놔두면 고쳐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병이 아닌데 왜 지금은 큰 병처럼 됐냐면 유방은 이 섬유질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 현미경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까지 봤거든요. 그 갑상선 결절이 요새 자꾸 나타나서 수술을 하는데 좀 더 의사들이 봐보니까 갑상선은 이게 결절이 생겼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더라. 그래서 요새는 수술을 안 하는 거로 대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을 거의 안 해도 되고요. 갑상선은 어쨌든 이 전체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면 되는데 제가 20년 전 흔한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맥을 보는 것은 종합병동식이고 환자가 나를 병을 고친다는 신뢰성을 갖는 거고 나도 화를 병을 고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쉽게 고치면 그거 나 좀 한번 봐주셔. 그리고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고마워.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장난식이라는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상담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국 가서도 상담을 하고 싶으면 우리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요. 근데 선배님들한테 참 그게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해야 선배님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갑상선도 반드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20년부터 병은 확실히 고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치게끔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고조선 무술을 찾아서 이제 이 자세만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절로 돼요. 근데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말이죠. 그 시간은 이제 10분인데 하루에 몇 번씩 하면 되는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중에 남상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천체 물리학 공부하는 친구인데 자기네 집에 자꾸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마누라하고 딸하고 애기까지 있는 거야. 아들까지. 근데 딸은 이제 고3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부인도 열심히 했는 모양이야. 근데 어느 날은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얘가 이걸 했더니 몸이 막 떨린다는 거야. 떨리는 건 좋다. 근데 조금 더 얘가 깔아줘서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랑 통화를, 야,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프다는데 영준아 어떠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화를 탁 뺐더니 산 선생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학교를 못 가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니까 그 집에 가줄래다가 안 가도 우리 집에 와라 대구까지 그랬어. 냉정하게 했죠. 그때 좀 서운했던 모양이지. 근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남성부가. 야, 내가 너한테 가도 되냐? 제가 여름방학 때면 바쁘거든요. 근데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들 직무연수를 하고 3시, 4시 됐는데 천안에서 온 거예요. 딸이 왔어. 딸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여기 상담 카드가 있어. 자, 너 지금 무엇이 문제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학교에 없는 게 우선 문제입니다. 오케이.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지금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제 계속 자기만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학교에 너가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제 그제 잔 게 그렇게 문제냐? 우리가 어른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건 뭐냐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만 줘도 막 웃어요. 전신이 웃어. 그리고 누가 야단치지 않으면 전신이 울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정신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럼 육체가 곧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잖아요. 그럼 정신으로 생각했는데 육체는 한참 있다 반응을 해요.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풍 환자는요. 생각을 했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중풍인 거예요. 근데 얘는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한 대로 육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고마워. 친구 역시. 때려댔는데 어느 날 이 자세를 하니까 이게 다다다다 떨리니까 근육이 쫙 이완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내가 상대한테 잡혀갔어. 그날 바쁜데.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걸 딱 하는데 엄마가 심장병 환자인데 한 1분 하니까 심장이 쫙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러고 아들 나한테 배웠고 아들 되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했는데 딸이 기숙사에 있다가 온 거라. 그러니까 딸이 가르쳐줬는데 딸이 얘가 천재야. 전교에서 1등 한대요. 근데 그 집애가 욕심이 생기니까 1시간 반을 했대. 근데 처음에는 여기만 따따따따 그 다음 전부 다 그러면 겁나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전국 1등 하는 기집애를 닮은 게 1시간 반 계속 했다는 거야. 1시간 반을 하면 어떠냐면 보통 아주 고등학생들 1시간 반을 하잖아요. 2시간 하면 손에서 장풍 나온다는 거고요. 1시간 반 나오면 축지법 한다는 거예요. 몸이 붕 떠서 이걸 천장을 발로 찰 만큼 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근데 기집애가 1시간 반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 설명해 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세포와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한참 해도 그냥 아프기만 해요. 근데 한참 또 하다 보면 이제 공간이 생기면 이게 떨려. 몇 개월 후에 떨릴지는 모르겠죠. 그럼 더 떨리면 나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동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고조선 무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조선 무술 시범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바보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근데 바보가 됐다는 걸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보가. 거기는 시범 안 보이네. 시범 보인다. 오늘 책이 그 고조선이라고 하면 한영준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 그리고 그 육미 덥색고유 책도 걔도 우리가 소포 이제 30주년 대단한 친구예요. 저기 오늘 저 집으로 안 갈 거죠? 오늘 여기 갈 거죠? 예. 오늘 저기 계속 있을 거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방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가서 지금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저 밖에 버스 우리 앉을거리하고 수락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병원에 나가서 영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한명준이. 그리고 양아씨 쪽에 우리 무료 사무사장이 오늘 필민을 걸 겁니다. 필민을 안 되시는 분들은 필민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